애순 세 번째 테마, 조선어대의 관계 봅니다. 조선어대의 관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안 외우고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 그 위주로 해서 정확히 암기법 위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의국사, 성조국사 암기법 한번 들어가 봅니다. 먼저 중요한 것부터 갑시다. 중요한 것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영토 확장 과정을 한번 봅니다. 우리나라 영토 확장 과정 잘 안 외워지죠? 해서 지도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할여초에는 대동강에서 온산만까지다 이렇게 나왔죠. 남할여초에는 대동강에서 온산만까지다 해서 나대동 원산 이렇게 나왔죠. 나를 대동하고 다니니까 원을 산다, 원망을 산다. 나를 대동하고 귀찮게 다니니까, 나를 대동하고 다니면 엄청 귀찮잖아 해서 나를 대동하고 다니니까 원망을 샀구나 해서 나대동 원산 이렇게 합니다. 해서 남할여초는 나대동 원산 온산만까지 해서 지도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지도를 한번 보자. 지도 여기 있네. 자, 나대동 원산. 나 방금 전에 4번이었죠. 해서 남할여초에서 남할여초 나대동. 자, 여기가 대동강 이렇게 쭉 흘러내려온 거 있죠. 파란색으로 쭉 흘러내려온 게 대동강이야. 해서 대동강에서부터 여기 만 쭉 들어간 쪽 보고 만이라 그래. 해서 대동강부터 원산만까지 해서 나대동 원산에서 나를 대동하고 다니니까 원망을 많이 샀구나. 원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 태조말에서부터, 고려 태조말 때 볼까요? 고려 태조말 때는 청천강에서부터 영흥만까지라 그랬죠. 청천강부터 영흥만까지 해서 고태처녀, 고등학교를 퇴학당한 처녀 이렇게 합니다. 고태처녀에서 고등학교를 퇴학당한 처녀가 있구나 해서 고려말, 고려 태조말부터 봅니다. 고려 태조말에는 청천강에서 이응자를 뺀 거죠. 영흥만에서 이응자 빼서 처녀 이렇게 오신 거죠. 해서 청천강부터 영흥만까지 해서 고태처녀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고태처녀 볼까요?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고태처녀에서 고려자, 고려 태조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청천강 이쪽에 쭉 흘러내리는 거 있죠. 이렇게 쭉 파란색으로 흘러내리는 게 강이야. 강에서 이게 청천강이에요. 청천강에서부터 만은 쭉 들어가는 거 보고 만이라 그랬죠. 영흥만까지,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쭉 이어지는 거. 자, 청천강부터 영흥만까지 해서 고태처녀, 고려 태조말, 청천강부터 영흥만까지, 청천강부터 영흥만까지 봅시다. 외우실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고려 성종 때는 서희의 강동육주를 획득했다. 서희가 강동육주를 획득했다 그랬죠. 강동육주는 압록강 어귀에 있습니다. 강동육주는 압록강 어귀에 있다 해서 성서 강압 어귀. 성서를 강압적으로 읽어주는구나. 어디에다? 어귀면 물고기 귀에다가 성서를 강압적으로 읽어준다. 소기의 경익계하고 똑같이 성서 강압 어귀에서 성서. 성종 때 서희의 강동육주저에서 압록강 어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딘가 볼까? 자, 성서 강압 어귀 그랬죠. 성서 강압에서 압록강이 이렇게 국경선 쪽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렇게 지금 내가 초록색으로 해놔서 안 보이는 거에서 압록강이 쭉 흐르고 있으니까 이쪽이 어귀죠. 입구가 되겠죠. 압록강 어귀에서 성서 강압 어귀에서 압록강 어귀에서부터 압록강 어귀까지 획득했다. 이쪽에 그러니까 라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강동육주가 이렇게 있겠죠. 강동육주에서 성서 강압 어귀에 해서 성종 때, 고려 성종 때 서희의 강동육주는 압록강 어귀까지 성서 강압 어귀자. 그것을 잘 봐라. 여기다. 자, 성서 강압 어귀. 그 다음에 덕장압도 있죠. 고려 덕종 때에서 천리장성 나왔었죠. 해서 덕장압도에서 덕이 많은 장수들은 압도적이다 해서 덕이 많은 장수들은 압도적이다. 덕장압도. 덕이 많은 장수들은 압도적이다. 덕장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덕으로서 싸우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많이 따르겠죠. 그러니까 압도적이지 해서 덕종 때 덕장압도에서 천리장성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해서 압록강부터 도련포까지. 자, 압록강부터 도련포까지, 압록강 입구부터 도련포까지 지도로 볼까요? 그래서 어귀라 그랬죠. 압록강 입구부터 쭉 성곽 쌓아진 게 있잖아요. 성곽 모습 보이죠.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서 압록강 입구부터 도련포까지, 압록강 입구부터 도련포까지 해서 덕장압도. 덕이 많으면 압도적이다. 덕장압도. 덕종 때. 잘 외우세요. 잘 따라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고려 후기 고민왕 때 고민왕이라고 해서 저는 공민왕을 저는 고민왕으로 말합니다. 저는 공민왕을 고민왕이라 칭한다 그랬죠. 고민왕. 자, 고민이 쌍으로 중하구나 해서 고민이 쌍으로 중함, 고민이 쌍으로 중하구나, 고민이 쌍으로 중함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남녀가 있어, 남녀가 있는데, 여자가 고민이 많아. 그죠? 여자가 고민하면 남자도 같이 쌍으로 고민하죠. 그래서 고민이 쌍으로 중함 이렇게 한다 그랬죠. 여자가 고민하면 남자도 같이 쌍으로 고민하죠. 그래서 고민이 쌍으로 중함 한다 그랬죠. 공민왕 때 쌍성 총관부를 탈환한다 그랬죠. 그래서 압록강 중류부터 함남까지. 자, 압록강 중류부터 함남까지 해서 압록강 입구는 이미 어기 쪽은 이미 획득했으니까 이제 중간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압록강 중류부터 함남까지. 지도를 볼까요? 자, 보자. 이게 압록강이라고 했죠. 이렇게 쭉 내려온 게 압록강이야. 그래서 한 중심부 쪽, 여기가 쭉 보면은 중심부쯤 되겠지. 나번이니까 여기 중심부저에서 압록강 중류, 여기서 압록강에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중간부터 함남까지. 여기가 말고 쌍성총관부가 있었잖아. 쌍성총관부에서 쌍성총관부를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길주 있는데. 그래서 압록강 중류부터 함남까지 고민이 쌍으로 중함해서 이미 압록강 입구 쪽을 해보했으니까 이제 압록강 중류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하시고요. 쌍으로 중하다 해서 쌍성총관부 해보겠다 해서 함남까지. 오케이. 조선 세종 때는 현재 국경선까지 이루어졌다. 현재 국경선으로 본다 그랬죠. 조선 세종 때에서 조선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 그러잖아.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 해서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부터 현재 국경선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체 앞 요정도 이렇게 합니다. 사체 앞에 있는 여자 종도에서 사체 앞에 있는 여자 정도에서 사체 앞 요정도, 사체 앞 요정도, 사체 앞에 있는 여자 정도, 사체 앞 요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구는 최윤덕이고요. 압록강 위협까지 하시는 겁니다. 사구는 최윤덕이 확보했다 그랬죠. 그래서 압록강 위협까지. 육지는 김종서에서 여정도에서 육지는 김종수가 말 그대로 두만강 있는 데까지 해서 확보를 했다 해서 현재 국경선까지다. 지도를 또 봐야 되겠죠. 자, 사군 육진자. 압록강 유역 여기 있죠. 그래서 사군, 그 다음에 육진, 두만강 있는데 머리 두자 이렇게 쭉 해서 우리나라 머리 쪽에 있다 그래서 두만강 이렇게 두만강 여기 있잖아. 두만강 노래도 잘해요 저는. 자, 두만강 육진 있죠. 그래서 사군 육진에서 육진은 여정도, 사체 앞 여정도에서 사체 앞 여정도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자, 봅시다. 최윤덕, 압록강, 김종서, 두만강. 이렇게 해서 영토 확장과정 전부 확실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4대 교린 나오네. 4대 교린 하면 4대 말고 큰 대자잖아 해서 큰 나라를 섬긴다 해서 중국을 섬긴다 이거고요. 교린 하면은 교육을 하겠다. 이웃나라가 뭐였죠? 외구하고 그다음에 애나라하고 그다음에 여진족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명나라하고 관계는 태조 이성계 때까지는 첫청, 태조 이성계는 그다음 처음이잖아요. 해서 명가 기본적으로 좀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전문 사건이 있고요. 명나라로부터 고명과 금융을 받지 못했다 해서 인정받지 못했다. 그다음에 종계 변무라 그래가지고 이성계를 이님의 후손이라고 말 그대로 명나라 태조실록하고 대명해전에 기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표전문이 뭐죠? 표전문은 말 그대로 명나라 황제한테 바치는 문서야, 외교 문서야.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무례하다 그랬죠. 무례하게 좀 A에 벗어난다 그래서 명나라에서 트집을 잡는 거야. 그래서 이 표전문의 교정을 정도전이 봤었거든. 그래서 너 이거 들어와. A 어긋났으니까 너 들어와라. 명나라에서 명을 했죠. 근데 정도전이 가면 죽을 것 같아. 안 갔죠. 그리고 정도전이 열받았죠. 해서 그래서 요동정보를 추진했던 거야. 해서 정도전의 진도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고명과 금인 나죠. 고명과 금인은 말 그대로 명나라가 조선이란 나라와 조선의 왕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해서 좀 대립을 했다가 나중에 태종 이후로부터는 명가는 4대 외교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진과 교린정책 나왔죠. 여진은 말 그대로 이웃나라잖아요. 그래서 회유책도 있고 강경책도 있습니다. 회유하기도 하고 강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평녀 무성원. 자, 정확히 이제 외워두실 것 봅니다. 불평녀 무성원. 불평하는 여자는 성원하지 않는다. 무성원에서 불평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성원해주지 않겠다. 불평녀 무성원. 불평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성원해주지 않겠다. 불평녀 무성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관, 북평관이죠. 해서 조선에 있는 여진의 유숙소, 그 다음에 무역소를 뒀다 그랬죠. 무역소를 뒀는데 어디다 뒀느냐? 위치까지 아셔야 돼서 경성과 경원에서 성원에서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두고 국경무역을 했다. 불평녀 무성원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강경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에 대한 강경책 해서 아까 전에 봤죠? 사체 앞 요정두, 사체 앞 요정두에서 사체를 쓰자, 사체를 쓰는 사체 앞에, 사체를 계속 안 넘어가네. 자, 봅시다. 사체 앞 요정두에서 사체 앞에 있는 여자 종두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구는 최현덕 이천 압록강 유역, 육지는 김종서가 두만강 유역을 개척했다 해서 압록강까지 두만강까지 해서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이르는 경계로 해서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을 확장하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자 봅시다. 그렇다면은 자 유숙소를 한번 쭉 외워볼게요. 유숙소 여러분들이 잘 안되는 것만 제가 지금 갑니다. 유숙소 외우기 보자. 명태일동이 조회를 하고 있다. 명태일동이 조회를 하고 있으니까 여자가 불평을 하겠지. 왜? 명태 이것들을 조리를 해서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조회를 하고 있네. 조회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잡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명태일동 조회 불평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숙소를 외우시는 거야. 명태에서 한양에 있는 명나라 유숙소는 태평관, 그 다음에 일동에서 명태 일동에서 일동에서 일본은 우리나라 동쪽에 있죠. 그래서 동평관이라 그렇게 해서 동평관이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신의 유숙소는 동평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동, 그 다음에 조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명나라에 있는 조선의 유숙소야. 자, 명나라에 있는 조선의 유숙소는 회동관이라 그랬습니다. 조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진 사신의 유숙소는 불평녀에서 북평관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명태일동이 조회하고 있다. 여자가 불평한다. 그래서 명태일동 조회 불평녀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영토학장 다 보셨었고요. 자, 진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자, 일본과의 관계죠. 일본과의 관계에서 임진왜란 전부터 임진왜란 후까지 쭉 다 순서부터 외워두시는 거야. 이거 꼭 외우셔야 돼.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시도 때도 없이 잘 나오고 여러분 이거 잘 못 외우시더라고. 정확히 외우시고 갑시다. 자, 쓰지마 세포 개세포, 쓰지마라 개새끼 세포는 말 그대로 자, 쓰지마 세포 개세포, 쓰지마라 개새끼 세포는 임신을 사랑한 정미가 울면서 님의 씨앗을 기약하는구나. 아, 개새끼 세포는 쓰지 말라는 거잖아. 그래서 임신을 사랑한 정미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랑한 님의 씨앗을 기약하고 있다. 그래서 울면서 님의 씨앗을 기약하고 있구나. 그래서 쓰지마 세포 개세포 임신사랑 정미 울면서 님난을 기약한다. 이렇게 합니다. 스시마를 정벌, 일단은 말 그대로 스시마를 정벌하게 되면 스시마를 정벌하고 나서 강경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삼포를 개항해 주게 됩니다. 삼포를 개항해 주게 되고요. 개항하면서 이제 교역 조건을 거는 거죠. 그래서 개해약조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랬더만 이놈들이 다시 개해약조를 어기고 삼포에서 외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역이 중단됐겠죠. 그러다가 다시 임신년에 약조를 하게 되는 거죠. 교역을 터주는 거야. 그게 임신약조. 그 다음에 또 터줬더만 이것들이 또 애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량진 애변. 또 그래서 교육이 중단됐겠죠. 그러다가 다시 정미년에 약조를 또 맺어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정미약조. 그 다음에 을묘일양과 임난을 거치면서 임난 끝나고 정유전이 끝나고 나서 기유약조를 맺었다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서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쓰지마 세포, 개세포 그런다 그랬죠. 세포, 삼포는 세포야. 해서 쓰지마 세포. 그렇죠. 삼포는 세포니까 세포, 개세포에서 개약조, 삼포해라. 보자. 일단은 한번 싸우고 나면, 한번 싸웠잖아. 싸우고 나면 약조를 맺고, 삼포일한테 싸우고 나면 약조를 맺고, 싸우고 나면 약조를 맺고, 싸우고 나면 똑같이 약조를 맺었잖아.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중간중간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순서를 다 외워두셔야 되고요. 먼저 순서를 외우셨지. 순서 외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삼포개항 아니다. 위에서부터 보자. 강경책. 다 보자. 세종 때 이종무가 스시마를 정벌했다더라. 세종 때 이종무가 스시마 정벌해서 강경책을 쓴 거죠. 스시마 정벌. 해서 이걸 보고 기해동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해동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새동물을 쓰지 마라. 귀하다. 귀해. 여기 하나 써줘야겠다. 귀해. 보자. 아이고. 여기다. 꼬꼬꼬꼬 보자. 아이고. 귀해. 이렇게 쓰는 거야. 아우. 자. 오들 칠라고 하니까 보자. 새동물을 쓰지 마라. 귀하다. 새동물 쓰지 마. 귀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종 때 이종무가 스시마를 정벌했다 그러죠. 이거 보고 기해동정이라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종 때 이종무가
쓰지마, 쓰시마 세포로, 자, 쓰지마를 정보를 했다 해서 귀하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해서 쇠고기는 귀하잖아. 그지? 해서 쇠동물은 쓰지 마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비교해줘야 될 거, 비교해줘야 될 건 고려 창왕 때 파기도 쓰시마 정벌이 있었다 그랬죠. 고려 창왕 때도 파기가 쓰시마 정벌이 있었다는 그랬죠. 그래서 세종 때만 일단 외우시는 거야, 지금. 새동무 쓰지 마라, 귀하다. 새동무 쓰지 마, 귀해.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강경책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강경책을 쓰고 나서 이제 교육을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삼포를 개항해 줍니다. 삼포를 개항해 줬다. 세종 때 삼포 개항했죠. 해서 세 개의 개항, 세 개항 알아두셔야 돼서 부재염 이렇게 한다 그랬죠. 부산포, 제포, 염포 그런다 그랬죠. 부재염, 부재중이구나 해서 부재중이구나, 부재염. 오케이. 부재중, 부재염 해서 삼포는 부산포, 제포, 염포 해서 제포야, 제물포 아니야. 제포야. 부산포, 제포, 염포. 그 다음에 개해 약조를 맺어서 교육에 관한 약조를 맺는다 그랬죠. 개해년에 개해년에 맺은 약조야 해서 개오이 합니다. 개오이. 개오이 하면 자 개오이. 개오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오이를 먹고 나서 응가를 하면 그 응가를 그냥 길에다 딱 쏴놨어. 그럼 거기서 씨앗이 나왔을 거 아니야. 씨앗이 나오면 거기서 오이가 열리는데 그거 뭐 개오이라 그래. 알았지? 진짜 있어 개오이. 그래서 개오이에서 세견선 50척, 세사미도 20척으로 200석으로 제한했다. 개오이에서 세견선 50석, 그다음에 이자잖아. 그래서 세사미도 200석. 오케이 개오이. 목 아프다 야. 자 삼포회랑 가면 삼포회랑 이렇게 허락해줬더니 이것들이 또 외란을 일으키죠. 해서 이거 보고 삼포에서 부재염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삼포에란 이렇게 나고요. 이거 삼포에란을 일으켰고요. 해서 이런 삼포에란을 계기로 해서 비변사가 임시기구화됐다. 임시기구로 설립화됐다 해서 비변사 설치했다 그랬죠. 이때는 임시기구야 해서 삼시기 했다 해서 삼포에란을 계기로 해서 비변사를 설치했는데 이때는 임시기구였다. 삼시기. 그 다음에 삼포에란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외란이 일으켰으니까 국교가 단절됐다 그랬죠. 해서 다시 그리고 나서 임신년 때 국교를 터주는 거죠. 교육을 터주는 거야. 해서 임신약조에서 임신약조에 대해서 보는 거야. 지금 해서 임신했구나. 그러니까 저 녀석이 포만했다. 제 배가 부르겠죠. 그래서 포만하다 그러죠. 해서 임신했구나. 제 배가 포만스럽구나. 해서 임신 제 포만, 배가 볼록 나왔으니까 부르니까 듀오백으로 해서 뒤에서 딱 받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임신 제 포만 듀오백. 자, 임신 제 포만 듀오백. 그래서 임신했구나. 제가 포만하구나. 해서 배가 볼록 나왔고 불렀구나. 그래서 듀오백으로 딱 받쳐줘야 된다. 사랑스럽게. 자. 그래서 임신해서 저 녀석 배가 부르니 품질 좋은 듀오백으로 받쳐 쓰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임신약조 때는 자 제포만 그 다음에 듀오백에서 25척 세사미도 100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듀오백에서 25척 듀오에서 25척 세사미도 100석. 그래서 개약조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표현도 맞겠지. 오케이? 좋다. 그리고 나니까 또 사량진에서 외변을 일으켰다. 그래서 사량진 외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국교가 단절됐다가 정민년에 또 국교를 터줍니다. 그래서 이게 정미약조 그런 거예요. 정미약조 때는 보자. 정미가 진물을 쓰다. 정미가 집에 있는 물을 쓰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정미가 집에 있는 물을 썼구나 해서 정미 진물 쓰다. 자, 정미가 집에 있는 물을 쓰는구나. 정미 진물 쓰다. 정미가 집에 있는 물을 쓰는구나. 정미 진물 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미약조는 말 그대로 세견선 25척으로 하자 해서 제한했었고요. 그 다음에 선상진물을 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상진물을 금한다. 배 위에 있는 직기들을 금한다.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금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상진물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세견석 25척과 선상진물 제한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정미진물 쓰다 해서 쓰다가 말고 25척에서 쓰다잖아. 25척 쓰다. 오케이. 좀 더 보자. 자. 배 형태까지 25척은 25척인데 대형 9척, 중소선 8척, 9척 등. 다시 대형선 9척, 그다음에 중소선 8척 등 25척에서 배의 형태까지 제한했다. 뭐냐? 정미약조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다시 자 울묘해변을 일으켰다 그랬죠. 울묘해변에서 울상한다 그랬죠. 울상에서 울묘해변 때 상설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된다 그랬죠. 해서 울상.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정인년에 일어났다 해서 정유재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임진왜란 끝나고 정유재란 끝나고 나서 기유약조를 맺었다 그랬죠. 기유약조는 자, 광해군 때 맺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광해군 때에서 기유약조에서 기부 수백석 기부했구나. 수백석을 기부했구나. 기유약조 때 부산포만. 자, 기부 수백석 기부했구나. 수백석을 기부했구나 해서 기부 수백석에서 기유약조는 자, 기부해서 부산포만 해서 수백석에서 20척하고 백석 수백석에서 세견선 20척 세사미도 100석. 수백석이니까 20척 그다음에 백석 이렇게 하는 거죠. 수백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 외우실 수 있겠죠? 다 이렇게 해서 일본과 관계 정확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시고요. 자, 봅시다. 동남아시아가 교류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또 교류를 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유자시 나오죠. 유자시. 동남아시아와의 교류에서 유자시 나왔네요. 유자시와 교류했던 건 언제? 조선 정기야에서 유자시 정기에서 유자시에 대한 정기, 전설 정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자시 정기에서 유자시하고 했던 거는 유자시하고 교류했던 건 언제? 조선 정기야. 오케이, 좋다. 유자시 정기부터 했다는 거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암기사항 한번 알아봤고요.